제가 제보를 좀 부탁드렸고 흔쾌히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박분이 핸들바 위에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일단 영상을 보고 함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러줘요. 원본 영상을 적힌 대로 2인 로드팩이 저를 추월하던 중 1번 2인 로드팩이 저를 추월하던 중 팩트 2번 중앙선을 넘어 MTB 주치자와 3번 MTB 주치와 추돌해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영상 속 2인 로드팩 뒤로 추가로 넣으시는 분들은 2인 팩과 일행은 아니며 주행 중에 제동이 느껴져 사고에 휘말린 분입니다. 119 신고 진행하던 중 앞에 있었던 2인 팩들을 PD 스스로 잠시 한실 다녀오겠다 하고 자리를 이탈하셨습니다. 네 번째 팩트입니다. 피를 씻겠다 말하시고 자리를 이탈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또 굉장히 미스테리로 남을 수 있는 사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앙선 넘은 지체는 많이 취했는지 계속 행동술설하는 상태고 약 10분 뒤 119와 112 도착 경찰분들이 들어왔다. 30분 있다가 본인은 갔다. 그래서 그 뒤에 일은 난 모른다. 자,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재밌다? 유익하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자전거 한강길의 20km는 권장 속도입니다. 규정 속도가 아니라 권장 속도입니다. 꼭 이 20km를 어긴다고 불법 행위를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는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대신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 20km를 넘으실 때는 과실 여부가 좀 더 커질 수 있다. 근데 이분은 로드는 아니신 것 같고 19.3km라는 20km 넘지 않는 한강길 권장 속도를 지키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만이 아니에요. 뭡니까? 이제 저속 자전거다 보니 우측편으로 붙어서 충분히 추월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주면서 가고 계십니다. 배려심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거의 19km 속도로 가고 있어요. 반대쪽에서 일반 자전거들이 오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잘 가요. 자, 여기서 이제 사고를 하는 그 주치자분이 저 멀리서 보입니다. 뭔가 좀 수상해요. 화면을 확대해서 보면 이분은 반대쪽에 오신 이분도 전방 주시는 똑바로 안 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상태로 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서야 고개를 들어요. 고개를 들었던 시점이 여러분, 제가 봤을 땐 10m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이제 이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면 속도를 20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10m면 몇 초 만에 도착합니까? 양쪽 방향에서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 2초도 안 되는 상황에 벌써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분이 고개를 들었을 때는 벌써 이 불박분과 이 자전거의 거리는 한 3에서 5m 밖에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1초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은 지금 중앙선을 넘어서 요렇게 가야 되는 자전거를 요렇게 벌써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중앙선 넘어왔고 넘어오는 순간 벌써 추월하는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추월하시는 분들이 전방 주시를 하고 있었더라도 이 사고는 피할 수 없다. 반대쪽에서 갑자기 고개를 들면서 핸들을 돌리면서 중앙선을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방 주시 할아버지가 와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추월 자전거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 추월 자전거가 나왔을 때는 이 중앙선에 있는 이분과의 거리는 불과 제가 봤을 때 자전거 한 대 두 대예요. 2m? 지금 그런 댓글 되게 많았습니다. 추월하시는 분이 전방 주시를 똑바로 안 했다, 옆을 쳐다봤다. 자, 이분이 왜 쳐다봤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추월할 때 이분이 추월한다 얘기를 했는지는 안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원래는 추월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나가면서 추월하시는 분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수도 있고 옆에 자전거가 다시 나한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옆을 쳐다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전혀 나쁜 의도로 이 불박 제보자를 쳐다본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다시 전방으로 돌렸지만 얘는 벌써 늦었죠. 현재 뚜르드 프랑스 선수의 할아버지가 와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서 부딪히고,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 하나 배운 게 나옵니다. 이제 고글 날아가죠. 고글을 헬멧 안으로 쓰고 계셨더라면 헬멧 끝에 눌려서 고글이 안 날아가면서 얼굴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글을 헬멧 바깥으로 쓰고 계셨기 때문에 골굴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릿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날아가시죠. 그 뒤에 친구도 메리다 타시는 분도 휘말려가지고 같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르시는 분이래요. 아마도 가니까 추월을 하니까 같이 팩이 만들어져가지고 추월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넘어졌죠. 그리고 이 불박 당사자분은 속도를 줄였지만 같이 걸려서 넘어졌고, 이 소리 내시는 분은 아마도 그 어르신이지 않을까 싶어요. 역주행해서 들어오신 분. 그 영상을 보면 두 번째 타시는 분이 넘어졌는데 본인은 괜찮으셨나봐요. 바로 맨 선두에 서 있던 친구를 챙기러 갑니다. 난 이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아. 봐, 이분 지금 팔하고에 다 다쳤는데도 앞에 친구 괜찮은지 챙기러 가죠. 저희 얼마나 어리있어. 자, 최종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반대쪽 차선 고개 숙이고 전방 주시 안 했죠. 고개를 들자마자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추월하는 자전거, 제가 봤을 때 이분이 20인데 이 정도 속도를 추월했으면 30 초반 속도로 추월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추월을 했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는 반대쪽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음주운전에 전방 주시까지 안 하고 들어온 사고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겁니다. 자, 중앙선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전거 길에서도 황색 7선의 중앙선은 뭡니까, 여러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에요. 그럼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있습니다. 그 중앙선은 뭐냐면 상황이 여의치할 때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을 할 수 있는 선이 황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중앙선입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12대 중과실에 들어가는 사고가 됩니다. 12대 중과실에 들어가면 뭐가 큽니까, 여러분? 자동차 종합보험이 있더라도 12대 중과실에 사고를 냈을 경우는 형사처벌을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술을 먹었든 뭐 속도가 빨랐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 중앙선을 넘어온 이분이 12대 중과실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황색 실선은 그냥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음주가 의심된다. 술 냄새가 엄청 났고, 그 말하시는 것도 봤을 때도 벌써 술이 취해져 있는 상태로 보이죠? 술에 취한 상태의 움직임 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 저랑 같이 보고 계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운전이 금지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알코올 농도가 0.03%를 얘기를 한다. 자전거를 타면서 음주를 해서 자전거를 탔잖아. 단속 걸리면 3만원, 단속 불응하면 10만원. 그런데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 자전거를 타다가 내가 자전거 사고를 일으켰잖아요. 대인 대물에 대한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사고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자전거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차마로 분류되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되진 않지만 사고처리 특례법에 여러분들이 적용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실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음주운전 걸리면 면허 취소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앙선 이제 추월하다가 사고 나신 이분들도 다 피해자예요. 가해자가 아니라고. 중앙선 넘어왔지, 음주운전했지,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주치자, 중앙선 넘어온 이 주치자분이 과실 100%입니다. 과실 100%라. 그런데 이분과 이분의 과실은 100%인데 뒤에서 이제 오신 분들은 과실에 대한 비율을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에 대해서는 100%입니다. 100% 그냥 100% 대인 대물, 정신 합의금, 형사 합의금 전부 다 저 어르신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 이 피해자 두 분, 이 두 분 뒤에 따라오고 가시던 분들은 계셨는데 요 앞에서 사고가 나신 두 분은 어째서 피를 씻고로 가겠다고 가신 후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시지 않았을까? 혹시나 저 피해자분들 이 영상을 보신다면 두 분은 사실도 없을 뿐더러 잘못하신 게 거의 없어요. 지금이라도 돌아오셔가지고 이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